영상에 앞서 경건한 이야기 채널을 구독하시고 경제와 건강을 한 번에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하게 부자가 되는 영상 시작합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남들보다 먼저 독감이나 유행성 감기에 걸려 고생하고 계신가요? 입안이 헐거나 작은 염증이 자주 생겨 음식을 먹을 때마다 통증을 느끼시나요? 이러한 증상들은 단순한 피로 누적이 아니라 신체가 보내는 긴급 구조 신호입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성공과 부를 축적하기 위해 밤낮 없이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튼튼한 몸을 만드는 데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 건강에 소홀할 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면역력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면역력은 외부에서 침입하는 유해 물질로부터 신체를 방어하는 군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미생물과 병원균이 존재합니다. 공기 중을 떠다니는 바이러스와 음식에 섞여 있는 세균들이 끊임없이 침입합니다. 이러한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신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면역계가 24시간 작동합니다. 이러한 면역체계의 방어 시스템은 굉장히 견고하게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피부와 내장 점막이 강력한 물리적 방어벽 역할을 합니다. 입속의 침이나 위장 속의 강한 유산은 화학적으로 유해 세균을 녹여서 박멸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나거나 틈이 생기면 방어선이 뚫려 적들이 내부로 들어옵니다. 적들이 혈액 속으로 침투하는 순간 면역세포들이 비상신호를 감지하고 출동합니다. 면역세포의 주역들은 혈액 속을 흐르는 백혈구라는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백혈구 중에서 대식세포는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우리 몸의 청소부입니다. 대식세포는 침입한 세균을 발견하는 즉시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아 잡아먹어버립니다. 유해 물질을 직접 분해하여 없애는 동시에 그 적들의 정복 정보를 아군에게 전파합니다. 이 신호를 받은 림프구 세포들은 적을 물리칠 수 있는 항체라는 물질을 제조합니다. 항체는 특정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결합하여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격렬한 전투 과정에서 세포들이 파괴되면서 아데노신 같은 피로물질이 생성됩니다. 갑자기 온몸이 나른해지고 강한 졸음이 밀려오는 현상이 바로 이 때문에 발생합니다. 신체가 에너지를 외부 활동 대신 방어 전쟁에 집중하기 위해 유도하는 자연현상입니다. 또한 온몸에 고열이 발생하는 현상 역시 면역계가 사용하는 아주 훌륭한 전략입니다. 체온이 상승하면 침입한 세균의 증식 속도가 물리적으로 급격하게 억제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세포들의 활동성과 공격력은 몇 배로 강력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방어벽을 파괴하고 면역력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요인들은 일상에 가득합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주범은 현대인들이 달고 사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되면 체내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도심피질에서 나오는 코르티솔 호르몬은 과도할 경우 면역세포의 활성을 억제합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요인은 일상적인 수면 시간의 부족과 불규칙한 수면 패턴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신체는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면역계를 재정비합니다. 특히 밤 시간에 분비되는 멜라토닌 호르몬은 면역세포의 기능을 극대화해줍니다. 세 번째는 가공식품 위주의 잘못된 식습관과 필수 영양소의 결핍 현상 때문입니다. 인스턴트 식품과 과도한 설탕 섭취는 체내의 염증 반응을 비정상적으로 높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운동량이 아예 없거나 반대로 너무 과도한 경우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 활동이 전혀 없으면 혈액과 림프액의 순환이 정체되어 세포 이동이 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술과 담배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백혈구의 기능을 약화시켜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능력도 감소시킵니다. 흡연은 담배 연기 속 유해 물질이 기도의 섬모를 손상시켜 바이러스와 세균을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신체 내부의 면역세포의 정상적인 활동까지 방해합니다.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 면역력이 무너졌을 때 어떠한 불행이 찾아올까요? 면역력 저하가 유발하는 가장 흔한 질병은 감기나 대상포진입니다. 면역력이 심하게 약해지면 평소에는 쉽게 이겨내던 균들이 폐까지 침투하여 폐렴을 일으킵니다. 또한 면역세포의 인지 능력이 교란되면서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무서운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면역세포가 아군인 신체 조직을 적으로 오인하여 스스로 공격하는 병입니다.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전신을 파괴하는 루푸스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치명적이고 두려운 결과는 바로 암세포의 증식 위험성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몸에서도 매일 수천 개의 돌연변이 암세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역력이 바닥나면 암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을 통제할 방법이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암세포들이 거대한 종양으로 자라나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적인 불행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면역력에 대해 흔히 범하는 몇 가지 심각한 오해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오해는 값비싼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만 먹으면 안전하다는 생각입니다. 특정 비타민이나 가공된 영양제를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간에 큰 독이 됩니다.
두 번째 오해는 균이 전혀 없는 완벽하게 깨끗한 환경이 무조건 좋다는 생각입니다. 과도한 청결 집착은 면역세포가 적과 싸우는 훈련을 할 기회를 완전히 박탈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면역력은 무조건 높기만 하면 신체에 이로울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면역계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높고 낮음이 아니라 완벽한 조화와 균형에 있습니다.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외부 물질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알레르기가 생깁니다. 극심한 가려움을 유발하는 아토피 피부염이나 비염도 면역 과잉 반응의 결과물입니다. 핵심 원리는 신체의 자연스러운 생리적 흐름과 균형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물리적인 지표는 바로 우리 몸의 내부 온도인 체온입니다. 의학계 연구에 따르면 정상 체온에서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은 약 30% 급감합니다. 체온이 내려가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액순환이 둔해져 면역세포의 이동이 막히게 됩니다. 따라서 몸을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여 혈류를 원활하게 만드는 것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또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약물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태도를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조금만 아파도 습관적으로 복용하는 양약이나 항생제는 몸속에 이로운 유익균을 죽입니다. 우리 몸 전체 면역세포의 약 70% 이상이 소화기관인 장 속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첫 단계로 신체 활동인 운동과 면역력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규칙적인 중강도의 운동은 혈액순환을 도와 면역세포의 순환율을 크게 높여줍니다. 하지만 무리한 근육운동이나 마라톤 같은 운동은 면역력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지나친 고강도 운동은 체내에 유해한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발생시켜 세포를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등이 땀에 젖을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꾸준히 하는 편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로 면역력 향상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어야 합니다. 한국인의 대표 식재료인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살균 효능을 가집니다. 그리고 체내에 들어온 바이러스의 세포벽을 파괴하여 초기 감염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줍니다. 꿀팁으로 마늘을 다진 후 10분 정도 그대로 두면 알리신 생성이 극대화됩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풍부하며 항염증 작용을 하여 면역력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생강은 신진대사 촉진을 통해 체온을 올려주어 면역력을 활성화시켜줍니다. 버섯 중에서 표고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 성분도 도움이 됩니다. 버섯 속의 베타글루칸 성분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자극하는 훌륭한 면역 증진제입니다. 그리고 채소와 과일의 풍부한 비타민C를 매일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C는 백혈구의 생산과 이동을 촉진하여 면역에 도움이 됩니다. 꿀팁으로 비타민C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가열하지 않고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음식 섭취와 더불어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을 건강하게 교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공복 상태에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지녀보세요. 이 소소한 행동이 밤새 장 속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외부로 배출하는 데 기여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매일 최소 7시간 이상의 연속된 숙면을 보장해야 합니다. 침대에 누운 후에는 시각세포를 자극하는 스마트폰의 사용을 완전히 금지해야 합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청색광인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또한 낮 시간 동안 최소 20분 이상 야외에서 햇볕을 쬐는 행동이 매우 필수적입니다. 태양광을 통해 체내에서 스스로 합성되는 비타민 D는 면역계의 핵심 조절자입니다. 비타민 D가 충족되어야 면역세포들이 비정상적인 과잉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햇빛을 보는 것이 어렵다면 비타민 D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 과도한 업무를 줄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취미를 즐기십시오. 깊은 복식 호흡이나 명상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림프구의 숫자를 늘려줍니다. 자주 크게 웃는 행동 역시 내추럴 킬러 세포라는 암세포 저격수를 활성화시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항목을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1년 동안 감기에 걸렸을 때 일주일 이상 증상이 낫지 않고 지속되었는가? 피부에 종기나 뾰루지 같은 화농성 염증 질환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자주 발생하는가? 과도한 피로로 인해 눈 주위에 다래끼가 자주 생기거나 결막염이 쉽게 찾아오는가? 조금만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도 배탈이 나거나 만성적인 설사 증상으로 고생하는가? 가벼운 찰과상이나 상처가 생겼을 때 피가 잘 멈추지 않거나 쉽게 덧나고 마는가? 분황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신다면 방어벽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약해진 신호를 감지하셨다면 그 즉시 휴식으로 면역력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따뜻한 물로 가벼운 샤워나 반신욕을 시행하면 면역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차가운 음료나 밀가루 음식을 완전히 끊고 따뜻하고 소화가 잘 되는 죽을 드십시오. 신체의 경고를 무시하고 일만 지속하다가는 결국 모든 재산과 행복을 잃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핵심 내용들을 바쁜 여러분을 위해 최종적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체내의 백혈구와 청소부 세포들이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환경을 멀리하고 충분한 수면을 통해 신체를 매일 복구하십시오. 적당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천하고 체온을 항상 따뜻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영양가가 풍부한 마늘이나 생강 같은 음식을 통해 세포에 건강한 에너지를 주십시오. 신체가 무너지면 그동안 힘들게 일해서 쌓아올린 경제적 성공도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만의 특별한 건강관리 노하우나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